이 부피 플라스크는 눈금이 있는 게 아니라 표시선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선까지 용액을 딱 채우면 해당 부피만큼의 용액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얼마의 부피에 해당하는 용액을 만드는 데 쓰는 거 말고는 사실은 그 메주어라는 그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몰롱도 여기 수산화툼 수용액, 설탕 수용액 그 사진이 있는데 그림상에선 잘 안 보이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표시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표시선까지 용액을 채우면 그 해당하는 부피가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1리터 용액이다 그러면 그 부피 플러스가 1리터라고 써 있어. 그럼 딱 그만큼 채우면 1리터가 되는 거야. 500ml짜리도 있고 250ml짜리, 100ml짜리도 있고 뭐 2리터짜리도 있어요. 해당하는 부피만큼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용기, 도구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이제 왼쪽에 빈칸부터 볼 건데 1몰롱도 수산화트륨 수용액 1리터 속에 NaOH 수산화트륨이 1몰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지. 몰롱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몰롱도는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용액의 부피로 나눠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는 이런 단위인데, 이런 이제 농도인데 용액의 부피를 반드시 리터를 사용할 거고 용질의 몰수는 당연히 몰이겠지? 그래서 이것의 단위는 리터로 몰을 나누는 이런 단위를 원래 쓰기는 해. 그러나 새로운 농도를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문자 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읽냐면 몰롱도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했잖아. 1몰롱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몰 퍼 리터 해당하는 농도이다 라는 뜻이야. 퍼 뒤에 뭐 생략되어 있다 그랬어? 1 생략되어 있다 그랬잖아. 용액이 1리터가 있으면 그 안에 용질이 몇 몰 있어? 1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 1몰롱도 수산화트륨 수용액이라는 말에 숨어있는 뜻은 1리터의 용액 속에 NaOH 수산화트륨 용질이 1몰 들어있다는 뜻이야. 근데 1몰의 질량은 무엇과 같아? 그 물질의 몰 질량, 우리 뭐 분자면 분자량, 뭐 만약에 분자가 아니라 실험식이나 이런 일반 화학식으로 표현되는 거면 화학식량 이런 거 쓰잖아. NaOH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분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식량하고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 NaOH 1몰이 있다면 걔의 화학식량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을 거야. 원자량 다 더해서 구해주면 되지. 나트륨의 원자량 23이야. 외울 것까지는 없고 아마 문제에 나오면 다 줄 거예요. 산소는 16, 수소는 1이라서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야? 40이지. 그 말은 얘가 1몰 있으면 질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40g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 너 이 수용액 상태라는 것의 숨은 뜻이 뭐라고 했어? 그 물질을 물에다 녹여서 용해를 시키고 나면 걔네들의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NaOH AQ 이렇게 쓰면 결국 그 안에 용액 안에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으로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떨어져서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근데 얘를 1몰만큼 용해를 시키면 요 한 개를 용해 한 개가 떨어져 나가면 나트륨 이온 하나랑 염화이온 하나가 수산화이온 하나가 나올 건데 1몰만큼을 용해를 시키면 이거랑 이게 각각 반 쪼개지는 거니까 각각 몇 개씩 나오고 있어. 몇 몰씩 나오고 있어. 각각 1몰씩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Na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몇 개냐 물어봤어. 각각 1몰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씩이겠지? 그럼 몇 개라고 해야 돼? 다 그 수치. 아보가드로 수만큼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지.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1몰을 용해시켜서 NaOH 수용액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 이온도 1몰, OH 마이너스 이온도 1몰 나누어져서 이게 반 쪼개지는 거니까 나누어져 존재하게 되면 총 이온은 몇 몰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2몰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얘가 물에 녹아서 100% 이온화 한다는 그런 뭐 확신이 없잖아.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몇 퍼센트 이온화하는지 정도에 어느 정도 이온화하는지를 주고 이렇게 따져야 되긴 하는데 우린 그 정도까지 갈 건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다 나눠질 거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온의 개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편에 설탕 나와 있거든. 설탕도 똑같아. 1몰롱도 설탕 수용액 1리터 속에는 1몰 퍼 리터인 거니까 1리터 안에 1몰 들어있겠지? 설탕 1몰 들어있어요. 설탕 1몰은 설탕의 분자량만큼의 값이 될 거잖아. 설탕은 여기 뭐 분자식 써주지도 않고 C12, H22, O11 이렇다고 했었지? 기억 안 나지? 설탕 2당류라고 했었지? 기억나? 단당류 2개 붙어 있는 거야. 포도당하고 동일한 그 구조를 성분 구성을 가진 과당이랑 포도당이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원래 포도당은 C6H12O6잖아. 그러면 이런 애 2개가 붙어가지고 설탕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수소는 왜 24개여야 될 것 같은데 22개라. 그 이유가 뭐라 했어? 뭔가 어떤 물질이 결합할 때 가지고 있던 걸 다 끌고 결합할 수 없어. 뭔가를 버려야 새로운 결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2개가 붙을 때 물 빠진다 그랬었지, 물. 그래서 2개가 붙으면 이 개수의 2배에서 물만큼 빠지면 돼.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빠진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의 분자량을 구하면 얼마라는 소리야? 342g, 342라는 얘기지? 여기서 따로 계산을 안 했지만 설탕 1몰의 질량이 342g이라는 얘기는 설탕의 분자량이 342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안에 설탕 분자는 1몰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들어있을 거 아니야?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차이 알겠어?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하지?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닌 이런 설탕 이런 애들은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AQ라고 쓰면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거고 일반적인 분자들의 경우에는 이온화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설탕, 물에 녹여도 이온화되지 않는 이런 애들이 있어. 예외도 있지 물론 예외. 무슨 예외가 있어? 공유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분자 중에 물에 녹았는데 이온화되는 아주 독특한 아이. 얘 있잖아.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 녹이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염산이라고 부르는데 염산은 산성물질이니까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돼야 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돼. 근데 결합을 이온 결합으로 하는 건? 아니야. 물질이 만들어질 땐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 물질들의 독특한 성질들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띠면서 이온으로 나눠지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몇몇 케이스들, 산 같은 애들 그런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분자의 경우에 물에 녹는다고 해서 이온으로 나눠지진 않는다. 뭐 이렇게 특별한 것들은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지금 몰롱도 하는 거잖아. 몰롱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용액을 만들 줄 알아야 되니까 하나 뒤로 넘어가서 50페이지를 봅시다. 자, 50페이지에 뭐 음식을 직접 먹기 힘든 환자한테 포도당 수액을 놓는데 뭐 이게 생리식염수에 포도당을 녹인 용액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네. 그래서 포도당 수액 속에 몰롱도를 구해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나와 있는 데이터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봅시다. 고민하지 말고. 자, 포도당 수액 100ml. 지금 포도당 수액인 결국 포도당이 물에 녹아있는 용액 상태라는 거잖아. 수용액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용액 전체의 부피가 얼마라는 거야? 100ml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거기에 포도당 C6H12O6를 얼마 녹여요? 5g 녹였어.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용액에 몰롱도를 물어봤단 말이야. 몰롱도는 어떻게 해? 용액의 부피로 뭘 나눠요? 용질의 몰수를 나눠야 돼. 용액 부피는 여기 주어졌으니까 됐고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면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몰질량, 분자량 알아야지. 포도당의 분자량 알아야 되는 거야. 포도당의 분자량은 계산을 하자면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되니까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인데 결국 얼마야? 얘 맨날 나와. 얘 180이에요. 산수가 귀찮으면 외우는 것도 방법이야. 왜냐하면 맨날 선생님이 얘기했지. 맨날 등장하는 물질들이 등장해.
막 암모니아, 물, 뭐 이산화탄소 이런 맨날 나온 애들 나올 거잖아. 포도당도 자주 나온 애 중에 하나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분자량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알게 될 거예요. 여하튼 이렇다. 1몰이 180g이 있는데 지금 5g 있어. 그럼 얘는 몇 몰이야? 5g을 180g per 몰로 나눠야죠. 맞아요? 딱 안 떨어져. 책에서 산수 해줬어. 얼마래? 약. 딱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0.028 몰이라고 했네. 아마 선생님이 시험에 내면 딱 떨어질 수 있는 수치로 내거나 어디서 반올림 하시오 하겠지? 자, 이렇게 됐어. 용질의 몰수를 구했잖아. 그러면 이제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주어진 것들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아까 몰농도 어떻게 해? 용질의 몰, 몇 몰이냐? 0.028 몰을 무엇으로 나눠요? 용액의 부피로 나누는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리터를 써야 돼요. 제가 밀리리터라고 줬는데 밀리리터 100 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리터로. 그럼 밀리가 리터로 되려면 1000분의 1 해줘야 되지? 그래서 1000분의 100리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리터야? 0.1리터가 되겠지. 요렇게 계산되는 게 얘 몰농도인 거야. 계산하면 얼마야? 0.28 몰 퍼 리터이고 이 단위를 사실 이렇게 놔둬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문자 M으로 바꿔서 쓰면서 몰농도 이렇게 부르는 형태로 이렇게. 몰농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대문자 M으로 표시되는 그 몰농도 단위를 써주는 게 더 좋아. 물론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 단위가 틀린 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응용하기는 풀어볼 수 있겠지. 포도당 45g의 녹아있는 2.5리터의 수용액을 몰농도를 구하시오 했어. 또 포도당이야. 그럼 분자량 180 이용하면 되고 이번에는 용액의 부피가 얼마야? 2.5리터. 그 다음에 주어진 포도당이 몇 g이야? 45g. 이렇게 됐네. 문제를 푸는 방식은 똑같겠지. 몰농도 그냥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로 용질의 몰수를 나눠준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용액의 부피 뭘 어떻게 하라 그랬어? 리터 쓰라 그랬지, 리터. 근데 딱 2.5리터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해? 걔 분자량으로 걔 질량을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됐어? 계산해봐. 산수를 하기가 싫다. 자, 2.5리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야? 4분의 1? 맞아? 4분의 1이면 몇이야? 0.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냐? 0.1 몰퍼 리터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단위를 대문자 M으로 고쳐서 0.1 대문자 M으로 쓰면 뭐라고 읽어? 그냥 0.1 몰농도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거기 몰농도를 이용하면 수용액 속에 있는 용질의 양과 질량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각각의 뭐 관계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0.1 몰농도 내가 0.1 몰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NaOH 수용액을 100ml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이제 딱 과제를 내줬어. 자, 이렇게 만들려면 니네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일단 전체 용액은 100ml 만들 거니까 준비해야 될 재료에 뭐가 있겠어? 100ml 용량에 해당하는 부피 플라스크 써야겠지. 물론 우리가 부피 플라스크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야. 딱 그 정확한 용량을 딱 측정하기 위해서. 딱 그만큼의 용량으로 재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부피 플라스크가 없으면 해당 용액을 못 만드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전체 용액이 100ml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매조할 수 있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사용하면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학 실험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거지. 그런 용도로 부피 플라스크를 쓴다. 그 다음에 전체는 100ml 쓸 거야. 그 다음에 남은 요런 농도를 만들고 싶은데 원래 이 농도는 0.1 몰 퍼 리터인 거잖아. 숨은 뜻이 뭐였어? 용액 1리터 안에 0.1몰에 수산화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1리터를 만들 게 아니지? 그다음에 100ml밖에 안 만들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사용한 NaOH 실제 몰수는 이거랑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나는 수산화나트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은데 내가 만들고 싶은 용액은 0.1몰/리터, 0.1몰 농도지만 나는 100ml, 다시 말해 몇 리터만 만들면 돼? 0.1리터만 만들면 되니까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0.1몰이 필요한 거지. 100ml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볼 수 있겠지. 내가 NaOH가 실제로 몇 몰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몇 몰만 남겨야 되겠지? 그럼 몇 몰? 0.1몰/리터에서 몰만 남기려면 무엇으로 곱해주면 돼? 부피로 곱하면 되잖아. 내가 만들려고 하는 용액의 총 부피는 얼마야? 0.1리터 용액을 만들 거지. 됐어? 그러면 나는 요 농도의 용액을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NaOH는 0.01몰만큼이 실제 필요한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실제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몰을 바로 뭐 이렇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저울에다가 질량 재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몇 g에 해당하는지를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몇 g인지 알려면 몰을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 이용해야 돼? 몰 질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용해야 되지. 얘는 NaOH니까 화학식량 이용하면 되겠지? 화학식량 기억나지? 좀 전에 했어. 나트륨은 24, 산소는 16이고 수소는 1이라서 40이었어요. 다시 말해 수산화나트륨은 1몰이 있으면 그 질량이 40g에 해당하는 애야. 그런데 나는 지금 0.01몰이 필요해. 맞아? 네. 그러면 총 몇 g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0.4g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실험 1, 단계 1. 수산화나트륨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 고체를 저울을 이용해서 0.4g 측정해. 그 다음에 얘를 부피 플라스크에 바로 넣으면 잘 안 돼. 왜냐면 너희들 기억나지?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생겼잖아. 목이 가늘어. 여기 가루를 직접 넣으면 가루가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잘 안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먼저 조금 녹여. 근데 내가 100ml짜리 만들 거니까 요걸 녹일 때는 100ml보다 좀 작은 용량의 비커에다가 100ml보다 좀 적은 양의 증류수 집어넣고 녹여요. 그래서 보통 비커는 얼마짜리 쓰든지 물은 증류수는 한 30, 40ml 정도? 100보다 작게 해서 녹여. 그 다음에 녹인 아이를 위에다 부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100ml 표시선까지 맞춰서 전체 용액이 10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비커에다 얘를 녹였어. 녹여서 그 용액을 여기다 부었는데 요 비커의 벽면에 혹시 다 떨어지지 못한, 다 부어지지 못한 애가 좀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부은 다음에 증류수를 몇 번 이렇게 헹궈서 살살 헹궈서 좀 더 부어요. 최대한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용액 최종 부피 100ml가 되게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용액을 만들고 특정 농도의 용액, 특정 부피의 용액을 만들려면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 얼마의 부피에 해당하는 걸 만들 거냐? 해당 용기, 그만큼에 해당하는 용기. 그 다음에 그 해당 농도의 용액을 실제로 만들 때, 이 부피만큼 만들 때 필요한 용질의 양이 진짜로 몇 몰인가? 그걸 계산하고 걔를 우리가 저울로 잴 거니까 걔가 몇 g인가를 계산해서 그 원하는 양을 측정하고 저 비커에 넣어서 녹여서 원하는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용액을 최종 부피 맞춰준다. 요게 특정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걸 위해서 필요한 걸 이렇게 계산했고 실제로 용액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 0.1몰 농도의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 용액이라는 용어가 있어. 표준 용액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0.1몰 농도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기라고 하잖아. 0.1몰 농도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지? 난 0.1몰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드는 거라고 말해도 돼. 표준 용액이란 용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농도를 정확히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0.1몰 농도의 황산구리2 수용액을 이제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근데 역시 얼마나 만들어? 1리터 안 만들고 100ml 만들어요.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획하고 실험하고가 나와 있는데 0.1몰 농도 황산구리2 수용액을 100ml 만들 건데
황산구리2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황산구리 5수화물, 황산구리2 5수화물 이런 말이 나와 있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화학식도 좀 이상하게 써 있어. CU, SO4 이건 황산구리야. 점 찍고 OH2O 이렇게 써 있거든. 수화물이라는 게 수가 물이잖아. 물이 주변에 낑겨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황산구리는 결정을 형성하는데 결정을 형성할 때 주변 공간에 물 분자를 몇 개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황산구리 결정을 형성할 때 CuSO4 그 비율에 맞춰서 물 분자 5개들이 이렇게 계속 주변에 왔다 갔다 끼어 있는 그런 형태로 결정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화물이라는 거는 결정 형성할 때 물 분자들이 주변에 끼어 있는 애들이고 그 기준에 맞춰 보니까 우리가 CuSO4라고 쓰게 되면 물 분자 5개 정도가 같이 끼어 있는 요런 비율이라서 요렇게 써주게 돼. 너희들 황산구리2 혹시 색깔 알아? 여기 밑에 그림 보면 용액이 어때? 파란색이잖아. 우리가 황산구리2가 파란색이라고 말하는데 그 파란색이 되려면 요 물분자 5개 끼고 있는 수화물의 형태여야 파란색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애는 황산구리2 5수화물인데 얘 화학식량은 그냥 줬어요. 화학식량 250이라고. 우리가 이걸 그냥 이용할 거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 나는 100ml 수용액을 만들 거니까 일단 어떤 용기를 준비해야 돼? 100ml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용액을 만들게 되겠지? 부피 플라스크가. 그 다음에 0.1 몰농도짜리 0.1 몰퍼리터의 용액을 만들 건데 1리터를 만들 거면 1리터를 만들게 되면 용질이 1몰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몇 리터 만들 거야? 0.1리터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용질이 0.1몰이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필요한 용질이 몇 몰이지 먼저 계산해요. 0.1몰/리터의 농도이지만 나는 0.1리터만큼만 만들 거니까 용질은 0.01몰만큼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용질이 황산구리 2 5수화물이잖아. 황산구리 2 5수화물 요거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0.01몰만큼 해당할 때 몇 g인지를 계산해야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 화학식량 이용해야 돼. 어떻게? 1몰이 250g이야. 그러면 0.01몰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몰 지워지고 몇 g이야? 2.5g에 황산구리 2 5수화물 질량 재면 되겠지. 자, 이제 필요한 계산이 끝났어.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계산이 끝났으니 쭉 맞춰보면 되겠지. 자,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몰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험기구들의 용도를 정리하자는데 전자저울하고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해. 전자저울 뭐 하겠어? 무슨 질량제? 예, 황산구리 2 5수화물의 질량을 재겠지? 그러니까 뭐 용질의 질량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부피 플라스크는 표시선 하나밖에 없어. 딱 그 표시선까지 용액을 맞추면 전체가 얼마인지 딱 그 부피를 알 수 있는 용액 그거밖에 못 만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의 역할은 용액의 부피를 정하는 역할이지. 용액의 부피 측정이라고 써줍시다. 정확한 특정한 부피를 딱 만들어내는 특정한 부피만큼의 용액을 만드는 그때 사용하는 게 부피 플라스크다. 각각의 역할 정도 알아두고 너희가 이 실험을 실제로 하게 되면 전자저울하고 전자저울 위에 약포지라고 하지? 뭐 이렇게 얇은 종이 있잖아. 기름 종이 같은 거. 거기 종이 올려놓고 0점 맞춘 다음에 황산구리 2 5수화물 원하는 질량 몇 그램? 2.5g 이렇게 측정해서 재.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먼저 조금 녹여야 된다 그랬지? 부피 플라스크에 바로 못 집어넣어요. 바로 집어넣으면 벽면에 목에 붙어가지고 잘 안 녹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걔를 일단 여기처럼 일단 전자저울로 질량을 재. 그 다음에 비커에 녹여놨잖아. 비커에 녹인 아이를 부피 플라스크에 부어요. 그리고 여기 써있지 뭐라고. 이때 증류수로 비커에 묻은 용액을 2, 3회 씻어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비커에 혹시 용이 남아있을까봐. 원하는 용지를 녹인 용액이 비커에 남아있을까봐 걔를 증류소 헹궈서 계속 집어넣어서 비커에 남아있는 애 없이 전부 용질이 부피 플라스크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표시선까지 높이 용액에 부피를 맞춰야 되는데 용질은 이미 충분히 넣었잖아. 이제 증류수 넣어서 물을 넣는 거지. 증류수 넣어서 맞춰요. 근데 여기 이상한 용기가 하나 있어. 요런 애 있어. 요런 애. 뭐라고 써 있어? 식기병이라고 써 있어. 식기병. 원래 뭐 이렇게 실험기구 세척할 때도 쓰는 거긴 한데 용액이 아주 조금씩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여기 위에 증류수가를 집어넣게 되면 이 식기병 입구에서 물이 아주 조금씩만 나와서 이 표시선을 정확히 맞추는 데 사용하는, 정확하게 이 눈금 맞출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식기병으로 물을 집어넣으면 너무 조금씩 넣어서 힘들어.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다른 비커 같은 데다가 증류수 담아서 조금 넣다가 거의 표시점 근처로 가면 이제 식기병 이용해서 조심조심 넣어주면 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딱 높이를 맞춘 다음에 여기 지금 너네 보일지 모르겠는데 표시선 그려져 있지? 책 봐봐. 표시선 딱 있어요. 그거까지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맞추고 나서 이제 증류수랑 넣었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액의 농도가 골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뚜껑을 덮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흔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섞이게 그렇게 용액을 조절해준다. 그거 알아두면 되겠지. 과정을 조금 기억해두고 내가 어떤 특정 용액의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뭐뭐뭐 알아야 되는지 요것들을 조금 따져주면 돼요. 정리하기 2번 봐봐. 정리하기 1번은 뭐 주의할 점 뭐. 정리하기 2번에 부피 플라스크에 물 100ml를 넣어서 라고 했어. 100ml 수용액을 만들면 물을 100ml 넣는 게 아니야. 좀 달라질 수 있어. 왜냐하면 물을 100을 넣고 나서 용지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그 부피가 그거보다 조금 올라가게 되는 가능성이 좀 생기거든. 그러니까 명확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가 100이 되게 하는 거지 물을 100을 넣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조금 주의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물을 100을 넣고 거기다가 이 질량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질량에 해당하는 용지를 집어넣으면 실제 들어간 전체 양은 100보다 조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체 부피가 100이 되게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물을 100ml 먼저 넣는 거 아니다. 이걸 좀 기억해두고 그리고 전체가 100이 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중요한 거, 이 몰롱대에서 중요한 건 전체 용액의 부피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기억해두면